사실은 판다라는 동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야생에서는 보통 1864마리라고 개체 수를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규약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굉장히 멸종 위기 동물에 속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번식 기술들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멸종 취약종으로 한 단계 상승을 했어요. 판다들은 가임기가 1년에 한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임기 3일을 놓치면 그 해에는 번식 자체가 안 돼요. 와, 그 가임기 귀하네. 대단한 거다. 그 해에는 진짜. 그래서 달라지는 행동들이 있어요. 일단 번식기가 되면 아까 목소리 왁 이거랑 이거랑 소리가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아 좋아. 그다음에 물을 굉장히 많이 묻혀요 몸에. 이유는 열나서. 열이 나니까. 왜 열이 나냐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잠자는 시간이 훅 줄어들고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다음에 먹는 걸 멀리합니다. 그 먹방 선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번식기가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일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죠. 판다들은 짝짓기가 쉽지 않아요. 궁합 맞추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바오랑 러바오랑 만약에 서로 궁합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 맞았죠. 진짜 다행이다.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아이바오랑 러바오랑 만났는데 5번의 실패를 겪고 6번째 만났을 때 정말 어렵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가 저는 사실은 푸바오가 태어날 때 못지않게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왜냐면 18년도에 아이바오가 번식 행동이 왔어요. 정말 정확한 번식 행동이 왔는데 그때는 아이바오가 좀 어리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더 성장하고 나서 러바오를 만나게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아이바오에게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 신호들이 와야 되는데 너무 잘 먹고 가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잘 먹는 게 원래 좋았었는데 이 잘 먹는 게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월이 지나고 4월에는 오겠지, 5월에는 오겠지 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돼? 뭐가 문제 있어? 잘못됐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느낌들이죠. 그래서 이제 20년에 이렇게 아이바오랑 러바오가 딱 만나게 됐을 때, 성공했을 때가 저는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루가 됐었어요. 아이고 산통 있구나. 지금 진통을 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몸에 지쳐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종이 박스를 넣어줬는데 저렇게 찢으면서 고통을 좀 잊는. 아이고야. 나왔다. 소리 들리죠? 저 조그만 아이가 책으로 낼 수 있는 큰 소리인 것 같다. 바로 핥아서 호흡기를 확보를 해주고 얼른 안았어. 굉장히 빨리 성장했죠. 너무 귀여워. 저렇게 큰 친구가 태어나는데 아기는 굉장히 작죠. 거의 엄마의 600분의 1이나 거의 한 900분의 1 정도 아주 작은 크기로 태어납니다. 푸바오가 197g. 제 손에 올렸을 때 손가락 마디가 남을 만큼 작은 친구들인데 그렇게 작게 태어나요. 미숙아 상태로. 그래서 태어났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어미가 빨리 핥아서 아기를 안지 못하면 사육사가 얼른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이바오는 너무 잘했어요. 과연 이 아이는 어디선가
출산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본능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배웠을까?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침팬지들이랑 또 느낌이 너무 달라요. 침팬지들은요, 태어나서 육아 관련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수컷도 암컷도 아기를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침팬지들은 보통 무리 생활을 하거든요. 많이 만났을 때는 한 50마리에서 7, 80마리까지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키우긴 하지만 옆집 아줌마들이 다 아기를 같이 도와줘. 나도 한번 안아볼게. 이리 와봐.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육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침팬지들은 수컷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2살 이전에 엄마에게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친구는 커서 짝짓기를 못해요. 정말 신기하죠. 보통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침팬지들은 어려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육아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 그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이바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품에 안고 아기를 안아주는데 핥아주는데 저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이바오는 사실은 우리 판다계 판사임당입니다. 판사입니다. 판다들은 사실은 수컷들이 육아에 전혀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컷들이 독박 육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랑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는 짝짓기가 끝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부럽다는 눈빛인 것 같기도 하고. 전혀요. 왜 끄덕이세요? 왜 끄덕이세요? 왜 끄덕이시는 거예요? 방금 철렁했어요. 혹시 내가 정신 살짝 놓고 있다가 네라고 했으면 철렁. 와. 그래서 저는 아이바오에게서 되게 많이 배워요. 아이바오가 육아하는 방법을 보고 그대로 저는 푸바오에게 그런 방법을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은 뭔가 의도적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바오가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바오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제가 푸바오에게 하려고 하는. 혹시 제가 뭐 과격하게 푸바오를 대한다 뭐 이런 느낌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그거는 아이바오에게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탓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푸바오도 태어날 때 197g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100kg, 99kg, 100kg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니다가 힘드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이바오에게 배운 거예요. 네, 아이바오가 이렇게 물고 다니다가 힘이 안 되니까 물어서 끌고 가더라고요. 판사임당에게 배운 겁니다라고 말씀.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아이바오가 그 푸바오 네. 훈육하는 것도 이것도 육아인지 아니면은 스스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는 행동인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단도직입적으로. 아이바오의 훈육 방법을 보고 제가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안 해요. 근데 그렇죠. 왜냐면 걔가 눈빛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심할 때는 아기를 물어서 흔든다거나 이렇게 집어 던지는 그런 행동들도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들 많이들 놀라셨어요. 근데 이게 훈육이냐 아니냐라는 것 판단하기 전에 사실은 이 푸바오에게 굉장히 교육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함께 놀아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인데 사실은 식육목의 맹수예요. 맹수. 그래서 식육목이라고 하는 고기를 먹고 사는 이 맹수들의 특징은 상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네, 상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앞발의 힘이 아주 셉니다. 발톱, 그다음에 송곳니, 강한 두개골. 판다들도 똑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나무를 먹다가 얼굴형이 동그랗게 이제 변해가는 진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인데 많이 씹어서. 네. 너무 귀여워. 어쨌든 이런 판다들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되면 다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공격들을 네가 받아내야 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이바오의 훈육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아이바오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과격해요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이바오를 불러서 뭔가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이바오가 해결할 수 있게 그리고 푸바오가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럴 때 근데 혹시 푸바오가 한번
엄마한테 대들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많이 대들죠. 아 그래요? 네네.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네, 같이 물기도 하고 같이 네. 끌어안고 싸우는 듯한 맞아. 거의 격투기를 하는 듯한 그죠? 맞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공격과 방어를 배우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번 또 우박 사건 들어보시 네, 맞아요. 우박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애기 놀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푸바오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플레이봉을 빠르게 걷다가 거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두리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데 푸바오가 기가 막히게 자기가 위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알더라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피하고 신기한 건 엄마가 2016년에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뭔가 긴장했을 때 숨어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근데 푸바오가 그곳을 찾았었더라고. 그래서 엄마에게 정말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야. 그래서 푸바오는 이제 독립의 과정 중에 있는데 정말로 스스로 이제는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확신을 저는 받았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루이바오랑 뭐 후이바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저의 최애는 푸바오인데 이제 푸바오가 그 쌍둥이가 태어난 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쌍둥이들한테 질투는 안 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태어난 걸 푸바오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이렇게 안고 지나갈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지나간 적도 있고요. 근데 보여주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게 이제 방과 방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태어날 때 푸바오가 그 소리를 들었죠. 네, 내가 태어날 때 났던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들었고 가끔 아기들의 낑낑거리는 소리 젖을 먹고 고양이들 편안할 때 옹알옹알 좀 그르렁그르렁 하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들도 푸바오는 들었을 거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지금 육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우. 자, 푸바오가 우리 루이후이의 냄새를 맡고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질투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할부지들이 오는 빈도가 조금 줄기도 하고 다른 사육사들이 돌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느끼죠. 그래서 막 푸바오가 밥도 안 먹고 이랬다고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소문을 들으셨군요. 맞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푸바오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어떤 변화를 겪긴 겪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육사들이 돌보고 그 사육사들과도 친해지고 이런 게 저는 푸바오에게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확장성. 그래서 만약에 푸바오가 곧 이제 이별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빨리 친해지고 적응해가는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할부지 없다고 잘 안 먹고 그러면 안 돼. 잘 먹어야지 누가 줘도. 할부지 없다고 체열도 거부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뭐라고 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응? 왜 저기 우리 팬들 심란한데 푸바오 힘들어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푸바오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든 어느 환경에 가든 빨리 그걸 익히고 배우고 자기 걸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의 학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푸바오에게 자연스럽게 장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육사들이 제일 후회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그거예요. 동물들에게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동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좀 잘해줄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푸바오가 결국은 자꾸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분들이 댓글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세요. 할부지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 네, 한 바퀴만 돌겠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은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있을 때 정말 잘 해주고 헤어질 때는 그런 내가 있을 때 잘해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후배들에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I fear the worst. How could you leave us all behind? There's so much to say, but 아이, 할아버지 손 대고 잘 거야? so how do I 자, 푸바오. 이제 어른이 다 됐네. who's been with me 자, 우리 푸바오도 그때가 되긴 되었네요. 아, 푸바오 잘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푸바오. I see your face when I look at mine. So how do I say goodbye? 그래서 사실은 푸바오가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가야 됩니다. 푸바오의 판생을 위해서. 푸바오는 이제 여기는 엄마 아빠밖에 없으니까 이성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짝을 맺고 아이바오가 푸바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기도 낳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런 정상적인 판생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푸바오가 돌아가는 날짜가 언제예요? 라고 해도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른 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우리 푸바오에게 그냥 한마디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려고 했거든요. 푸바오에게 꼭 유채꽃을 보여주고 보내고 싶다. 판다가 살던 곳에 유채꽃이 너무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유채꽃을 꼭 보여주고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채가 잘 커주질 않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조금 편하게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푸바오 이제 할아버지랑도 이별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제 어깨에 손을 탁 올리고서 할아버지나 걱정하소. 내일부터는 할아버지가 너랑 함께 안 있습니다. 평날 나고 이런 느낌으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물론 푸바오의 생각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아이바오가 육아를 잘하고 또 과정들을 너무 잘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푸바오는 어디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잘 적응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행복한 판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바오 가족들에게 충실할 거고요. 푸바오랑 생활했던 추억, 경험, 이 가치와 의미는 아마 제가 평생 가는 동안 계속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푸바오라는 아이는 제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이, 그리고 푸바오에게도 할아버지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편하게 응원하면서 돌려보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